저는 올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본격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원년이자 드디어 한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와 그러한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유망한 주식분들까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장기간 휩싸여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따져봤을 때 대부분이 대주주 위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중인 미국 주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미국식 자본주의는 주주를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가 잡은 게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주 자본주의가 뭐냐? 결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 전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주인은 무엇이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주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주 자본주의, 즉 기업의 주인이 주주 전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 기업의 중요한 최종 결정을 주주가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중요한 결정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결국 주주가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로 CEO가 임시적으로 결정하면 그 다음으로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최종 결정권은 주주총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위주로 치우쳐져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순위를 따져보니까 아시아 중에서도 하위 수준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현재 주주 환원율이 30%가 안 되는데요. 이 주주 환원율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 얼마나 배당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느냐, 그 비율을 따진 건데 우리나라는 30%도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잘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90% 가까이 되고 심지어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도 60%가 넘고 오죽하면 중국조차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0%가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 우리 기업들은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주주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 같은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시세 차익을 확보해 주는 것은 물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크게 의식하면서 경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역사가 광복 이후 약 60년간 이어져 온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 60년 전 당시 창업했던 창업가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켜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던 제로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낸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업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하나둘씩 쌓은 그 창업가 입장에서는 정말 내 새끼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창업을 해서 하나둘씩 만들어갔던 그 모든 과정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은 이미 만들어진 이후로 참여한 주주들을 향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한 창립 멤버 또는 본인에게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60년 역사상 힘든 시절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가꾸고 만들었던 그 주역들의 현재 연령대가 어느덧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2세 경영, 3세 경영 이렇게 본인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그 외에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는 등 본인은 앞선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던 이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다면 2세 경영, 전문 경영인이 그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 기업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의 2세들은 예전부터 미국 등 선진 국가들에서 경제 경영 수업을 받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이죠? 바로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빠르게 습득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2세들이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봐왔던 것이 결국 선진 국가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영 경제 방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보며 자라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그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이들이 물려받은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앞선 창업가들이 0에서부터 하나 둘씩 쌓아서 10, 20, 30, 100을 만들었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공든 탑을 물려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 자체가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닌 물려받은 것. 그러면 이들은 뭘 하고 싶어 할까? 물려받은 기업을 그냥 현상 유지만 한다고 봤을 때는 결국 누구의 주니어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2세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기업을 새롭게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업의 방향성이 아닌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기존 주주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새로운 대중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렇게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의 공로를 본인이 가져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기존 대주주 위주였던 경영체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주자본주의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대기업단에서부터 나오게 되며 앞선 2022년 말부터 기존에 진행했던 것 대비 훨씬 더 많은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 모습들을 기업들이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기업들이 변화하는 것을요. 이렇게 기업들이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주주 자본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움직임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모습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 주요 정부기관의 기업 가치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앞서 정부 당국이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기업이 변화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굉장히 동조하며 점점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움직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최근에 정부의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에 따라 실제로 일본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정부 역시 일본의 정책을 좀 참고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쫙 맞물린다면 점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 이후로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론칭한다고 하고 4분기 중으로는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개발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투자 지표들을 총합 고려해서 종목을 구성하는 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서 실제로 주주 환원을 잘 하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요 투자 지표로는 PER, PBR,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현금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해 줬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수익성이 우수하고 시장 평가가 양호하며 기업 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추려서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한 당근의 혜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계속해서 맛있는 당근을 먹어가며 지속적인 밸류업을 목표로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 계속 기업들에게 당근만 줄 것이 아니라 일부 채찍도 좀 쳐가면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일부 불이익을 주는 등 기업들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라도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건대 정부가 지금 펼치려고 하는 24년 핵심 주요 과제로 선정한 바를
그냥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기업들의 변화에 불을 붙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나라도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기업과 정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 역시도 이런 움직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투자 인식 자체도 조금씩 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 인식 자체도 한국 주식에는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야, 단기 테마주, 단타 매매 이런 거 위주로 하는 매매 장세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총선도 했다시피 정말 이 투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투표 권한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인 거죠. 가령 우리나라 투표율을 따지면 20, 30대는 굉장히 투표율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60, 70대 이상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항상 보면 이 노년층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되죠.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별로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리 투자자들 자체가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러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기업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면 기업들은 과연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한 주주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확대해 준다거나 주주 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주들에게 환원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크게 나오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정부와 기업들의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쌓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러한 변화를 보여준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펼쳐준다면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더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식의 변화 역시 같이 조금씩 변화시켜가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기업, 개인 투자자 이 세 개의 요소가 서로 간의 노력을 합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에 휩싸여 있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중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금에 간접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도 좋은 밑거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결국 우리 모두의 노후를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겠죠. 참고로 연간 총 주주 환원율이 7% 이상이면 10년간 투자를 했을 때 원금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 나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은 배당 수익률이랑 이익 소각률을 합친 건데요. 이 말인즉슨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모으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원금 회수는 물론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기업이 사업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의 주가 차익 실현까지도 목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까지 실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계속 부동산 불패 신화, 이러한 믿음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앞으로는 금융자산 불패 신화, 즉 주식 투자 불패 신화, 이런 느낌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우선 저부터가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업들에 저도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전자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자책을 잘 보시면 제가 특별히 특강 영상까지도 같이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통해서 글로써 한번 보시고 첨부해드린 특강까지 보시면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 많은 분들께서 PER, PBR, ROE 이러한 지표들을 잘 보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자책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주주 환원의 시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옥석 같은 좋은 기업들을 출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무료니까 다들 전자책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전자책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해당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PBR이 낮은 주식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싼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 일본 증시가 그러한 정책에 힘입어 주가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을 때 많이 올라갔던 주식의 특징이 PBR이 0.5배 이하였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PBR이 0.5배 이상인 종목군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쳤었던 기업들이었던 만큼 단순히 PBR이 낮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ROE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의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코스피 자본 총계 내 이익 잉여금 비중이 2010년 57.9%에서 2022년 67.1%로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 많은 돈으로 도대체 뭘 할 거냐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돈을 써서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쌓아놓은 돈 가만히 냅두지 말고 주주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또한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이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옥석주들을 골라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최근에 흥국증권에서 하나의 리포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저도 그거를 통해 같이 공부하고 정리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데요. 최종적으로 흥국증권에서 그 리포트 안에 수익성과 성장성 부분, 그리고 시장평가, 주주환원 노력 모두가 다 평균 이상인 종목군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줬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표에 있는 종목군 중에 과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기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지금은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지만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또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놨다 보니까 이것 또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주주환원 시대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의 기회를 잘 여러분들도 잡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제가 특별히 제작한 전자책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자책과 함께 특강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길 기도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뿅!